낭낭할배 낭낭할매님, 오늘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낭낭 108세 박민영입니다. 밤사이 관절 통증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예방법과 운동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낭낭할배 할매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죠. 예쁜 손녀딸 우리 선민지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독차지하고 있는 선민지입니다. 네, 저만 따라오시면 우리 낭낭할배 할매님들 행복한 노후 보장해드립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자세한 정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이상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건 바로 퇴행성 관절염 예방법과 운동법인데요. 노화로 인한 이 퇴행성 관절염, 물론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의 적을 우리 선민지 리포터가 직접 찾아냈다고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의 적을 찾느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퇴행성 관절염의 적,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적 뭔지 아시겠어요? 네, 일단 뚱뚱한 배를 보니까 비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이 퇴행성 관절염의 적이 정말 비만인가요?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적은 비만입니다. 체중이 1kg 늘게 되면 관절에는 4배 이상의 무리가 가게 되겠는데요. 4배요? 네네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관절에 코끼리 체중이 걸리는 것과 참새 같은 몸무게의 체중이 걸리는 것,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네. 참새. 코끼리가 누르면 관절이 빨리 닳아서 손상을 받게 되겠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고도비만의 경우 남자에게서는 4.8배, 여자에게는 4배 정도의 관절염이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체중을 5kg만 빼도 관절염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적은 비만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주의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꼭 체중을 빼셔야 됩니다. 아유, 근데 또 이 나이 드신 분들 좀 보면 좀 체격이 넉넉해야 보기 좋다, 좀 마르면 보기 안 좋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적정 체중이란 게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네. 보기 좋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허구입니다. 적정 체구는 체중 질량 비율에 대해서 적절한 선에서 유지만 되고,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과 똑같이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좋고, 대사량이 줄고 그리고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좀 더 체중 관리에 유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 체중 관리하면 또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뭐 퇴행성 관절염 역시 뭐 이 음식이 좋다, 뭐 홍화씨, 사골, 우유 많습니다. 정말로 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사실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을 주위에서 몇몇 분들이 복용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도 저에게 얘야 약 좀 구해오느라, 뭐 이거 좀 구해오느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네.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은 도움이 될지는 언제나 효과가 아직 증명된 것이 없고, 사실 그러한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퇴행성 관절염은요, 뭐니 해도 그 자세, 바른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자세들이 좋고 또 나쁜지 그런 것들이 좀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화면에서 무릎을 저렇게 쪼그리고 앉는다든지 바닥을 닦기 위해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은 관절의 압력을 높이고 무리를 가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는 자세입니다. 사실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는 서구식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네. 그리고 청소기도 서서 밀 수 있는데 왜 굳이 바닥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요즘 잘 나오니까 그 밀대로 밀어야 됩니다. 아, 우리 할매님들께 꼭 드리는 정보는 서서 밀면 된다. 굳이 엎드려서 밀 필요 없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할아버님들 오랫동안 저렇게 장시간 서 있으면 허리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네. 저기 하이힐 신고 있는 저런 분들 보시게 되면 발목 관절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무리가 갈 수 있으며, 또한 발가락 관절에도 무지외반증으로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쁜데 아쉽네요. 근데 사실 저희도 하이힐을 신고 있지만 네.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이힐을 신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하이힐보다는 조금 높이가 있더라도 되도록 편한 신발,
쿠션이 되는 신발이 좋을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을 신더라도 조금 중간중간에 한 4, 50분 정도는 신더라도 중간에 내려서 내린다고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계단에서 내려오는 거죠. 네. 계단에서 내려오지는 편안한 신발에서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장기간 서 있는 자세에 두면 허리를 숙인다든지 네. 그리고 또는 한 일정한 자세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좀 갑자기 허리가 펴지는 좋죠.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스트레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 또 낭낭 할배 할매님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낭낭 할배 할머님들이 정말 열심히 꾸준하게 운동하고 계셨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관절염 예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한 노인복지관에 이 낭낭 리포터가 출동했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요, 관절을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복지관에 계신 낭낭 할배 할머님들은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육 강화 운동이요. 네네. 운동으로 양손 뒤로 하시고 다리 사이 살짝 낭낭 할머님들이 한 동작 한 동작 열심히 따라하고 계신 이곳은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 요가 교실입니다. 요가 혹시 좀 자세가 어렵진 않나요? 네, 사실 처음에는 저도 좀 쉬워 보여서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보이시죠? 네. 그런데 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낭낭 할매님이 정말 유연하세요. 우와. 네네, 그죠? 쭉쭉 펴지시네요. 저는 사실 이 자세가 가장 어려웠는데요. 저희 낑낑대고 있죠. 우리 할머님들은 팔팔한 관절을 위해서 고난도 자세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찰썩 떨어뜨리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그런데 하시고 그냥 앉아 계신 분도 계시네요. 네, 저분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2차례나 수술을 하신 분이셔서 이 못 따라 하시는 자세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저렇게 무엇보다도 무릎을 디디고 서는 저 자세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프시니까요. 이 퇴행성 관절염 요가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럼 이 관절염 하시는데 이렇게 운동 좀 도움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통증도 없고, 그런 데도 불편도 없고, 많이 좋아졌어요. 좋으니까 하지. 척추관 협착으로 병원에서 수술하라 그러는데 수술하지 않고 요가하고 에어로빅 뭐 이런 거 필라테스 그걸로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하고 몸이 많이 아파서 다리도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어때요? 그럼 3년 동안 효과 좀 보셨어요? 네, 무릎도 아프기는 아프지만은 그래도 잘 견뎌내고 있어요. 올려볼게요. 가슴 들고 네, 이 무릎 관절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무릎 관절엔 요가가 효과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정말 요가가 도움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요가 하시는 낭낭 할배님, 할매님들 보셨는데, 요가가 정말 이 관절염에 도움이 될까요? 요가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 줄 수 있다는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요가를 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곳곳에 양반다리라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자세는 무릎의 압력을 높이고 근육의 긴장을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어머님 곳곳에 보면 사면에 보시면 무릎을 꿇지 못하고 오히려 양반다리를 못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계신 분이죠. 그런 분들은 그냥 다리 뻗고 하실 수 있는 범주만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는 범주만큼만 하면 되는군요. 무리하지 않고요. 네, 그런데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관절에 무리가 와서 따라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계셨어요. 과연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운동과 좋지 않은 운동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퇴행성 관절염에서 좋은 운동은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이요? 그렇죠. 그리고 무릎 관절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중요한데요. 네. 우리 대퇴사두근 하니까 어머님들 이해하기 힘드시죠? 네. 허벅지 근육입니다. 네. 우리 꿀벅지 하는데 그 꿀벅지를 우리 어르신들도 키우기 위해서 하면 되는 운동인데요. 그런 것들이 걷기라든지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매우 도움이 되고요. 무릎 관절에 무리를 가할 수 있는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 즉 등산이라든지 장시간 조깅을 통한 마라톤 같은 운동은 좋지가 않죠.
그렇군요. 예, 예. 교수님 지금 걷기 말씀해 주셨는데 걷는데도 또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걸을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보면 어머님들 보면 이렇게 막 의기적 걷는다든지 뭐 팔자걸음 그리고 뭐 안짱걸음 그런 것인데요. 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좀 바르게 걷는다는 자세로 하고 발은 뒤꿈치부터 발바닥, 발끝이 이렇게 닿을수록 이렇게 운동을 하는 되게.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발 앞쪽 끝은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바깥을 향하는 게 좋죠. 네, 이렇게 저희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력 강화 운동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직접 배워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네네. 그런데 또 이 배우려면 저희 의상 이거 안 되겠죠, 교수님? 네. 옷부터 제대로 갖춰 입고 난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TV 보고 계신 낭낭 할배 할미님들도 준비해 주세요.